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의 북한 방문과 관련해 북한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역할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월북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등병과 관련해서는 북한 측의 응답이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면서 그의 안위 파악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이른바 전승절, 즉 정전협정일 행사에 중국 러시아 인사를 초청한 데 대한 논평 요청을 받았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이 적지 않다며 유엔 안보리에 해야 할 두 나라의 책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For both Russia and the PRC have a potential role they can play, including through the auspices of the UN Security Council, in which they can use their influence over the DPRK to encourage them to refrain from threatening unlawful behavior that will not just incite tensions in the immediate region, but also the region broadly.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하는 데에도 잠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매우 일관돼 있다면서 이것은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용의가 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계속 갖고 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이어 미국이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북한 측과 만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We have been very clear and consistent that we stand ready to engage with Pyongyang in discussions over our very clear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s you've heard me say previously, we have not seen a reciprocal interest in engaging from Pyongyang. 한편 이날 파텔 부대변인은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등병과 관련해서는 북한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또 킹 이등병이 북한에 구류돼 있는지 살아있는지, 만약 살아있다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도 그런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그의 안위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은 중국과 경제 관계를 확대하되 중국의 군사력 발전에 쓰일 기술에 대해서는 동맹과 함께 통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25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윌슨 센터가 미국 주도로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14개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주제로 연 대담에서 중국 관계의 목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미국이 보유한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술 중 중국이 군사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동맹과 협력해 그 기술을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이몬도 장관은 그러나 중국과의 거래나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자신의 중국 방문 계획을 언급하고 상하이의 디즈니랜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스타벅스가 중국에서 매일 새 매장을 열고 있다면서 그렇지만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해야 하며 우리는 중국의 위협과 전략 경쟁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을 북한의 핵 위협에서 방어하기 위한 확장 억제 업무 담당 국방부 정책 차관에 데릭 숄레이 국무부 선임 고문이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등 외교안보 부처를 두루 거친 숄레이 선임 고문을 국방부 정책 차관으로 지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숄레이 선임 고문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국무장관에게 다양한 정책 이슈에 대해 조언하는 차관급 선임 고문을 맡아 아세안 정책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 관여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정책 차관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캐슬린 힉스 부장관에 이어 국방부의 민간인 서열 3위로 국가안보정책 수립과 동맹과의 국방협력 업무를 담당하며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과 함께 미한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의 미국 측 대표를 맡기도 합니다.
70년 역사의 미한 동맹은 한국 전쟁 속에서 태동됐습니다. 정전협정 일에 맞춰 미국 국방부가 미한 동맹 7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한국은 해외 분쟁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면서 두 나라는 앞으로도 긴급한 도전에 계속 함께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특집 뉴스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각별한 의미를 소개했습니다.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라는 구호를 제목으로 그 의미는 미한 양국의 굳건한 파트너십과 긴급한 도전에 맞서 계속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재조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환영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한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밝힌 내용을 다시 소개하면서 더욱 강력해진 미한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Over the past 7 decades, our alliance has grown stronger and more capable. And the cooperation between our people, our commitment to one another, has grown deeper across every aspect of our partnership. 국방부는 이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맞서 오랜 미한 방위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워싱턴 선언에 따라 두 나라가 더욱 심도 있는 대화와 정보 공유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으며 한반도의 핵 억지력 강화를 위한 핵협의그룹 NCG 창설 계획 발표에 큰 의미를 뒀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이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한국전쟁 이후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지원하기로 약속했으며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군과 공군, 해군을 한반도에 지속적으로 주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현재 한국의 최우선 방위 파트너이며 양국이 수년간 영내 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은 해외 분쟁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로서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한국의 이종섭 국방장관이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맞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at this time of heightened tension, our alliance is ironclad. The United States remains fully committed to the defense of the ROK. And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is firm. And it includes a full range of our nuclear, and conventional,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또 70여 년 전 북한의 침략으로 발발한 한국 전쟁을 상기하면서 미군은 유엔군과 함께 한국 방어를 위해 1950년 8월과 9월 한국에 상륙했으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기까지 약 3만 7천 명의 미군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9만 2천 명 이상이 부상했으며 8천여 명이 실종됐다면서 피로 맺은 두 나라의 각별한 동맹 관계를 되새겼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위성사진으로 파악된 한반도의 밤 상황에서 북한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에 뒤덮인 반면 한국은 환하게 빛나는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한반도의 밤 시간대 위성사진 자료를 확인한 결과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전 지역이 어둠에 뒤덮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 등을 비롯해 전국 지역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0년 나사는 한반도에 대조되는 상황을 담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해 국제사회에 북한의 실태를 알렸었는데 1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한반도의 상황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주요 7개국 G7 국가 등이 최근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은 중국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적 파장에 직면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측 대표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로 활동했던 에런 아놀드 전 위원은 25일 VOA에 G7은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자 전 세계 GDP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중국 측에 활용할 수 있는 경제적 지렛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찰스 킹 말로리 국제위험안보국장도 G7 국가들이 이 문제에 공동으로 나선 것은 새로운 움직임이라면서 중국이 본토와 영해에서 대북제재 위반을 단속하지 않으면 G7이 공동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서 근무한 앤서니 루제로 전 북한 담당 국장은 이번 서한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실질적 행동의 대체제일 뿐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의회가 승인한 대북제재 권한을 활용해 제재를 위반한 중국의 은행과 기업을 제재해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8형 발사와 미군 월북 사건 이후 미국인들의 북한 검색량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가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 업체 구글의 검색어 분석 시스템인 구글 트렌드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미국인들은 지난 11일 북한의 화성 18형 발사와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2등병의 월북 사건 발생 다음 날인 19일 검색어 북한을 기준으로 각각 100점과 96점을 기록해 연간 검색량 50점 미만의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또 북한을 검색한 사용자들이 함께 검색한 관련 검색어 순위에서도 미군 병사 북한, 트래비스 킹, 북한 억류 군인 등의 검색량이 크게 늘었으며 미국 내에서 북한 ICBM의 위협에 가장 민감한 하와이와 알래스카 지역에서도 검색량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불투명하고 위협적인 북한이라는 사회에 대한 미국인들의 궁금증과 우려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하면서 북한이 킹 2등병의 안위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ICBM의 미국 본토 타격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 미국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